더러운 것이 어디서 다시 기어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돌아온 아침, 제 집 현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걸쇠는 이중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저만 쫓겨난 겁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쯧쯧.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30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80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복도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지원이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4자리 숫자를 차례로 입력했지만 잠금 장치에서 삐빅하는 거부음이 울렸습니다. 어머, 이게 왜 이래? 번호를 맞게 눌렀는데? 지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똑같은 거부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이 손가락 끝으로 번호판을 천천히 하나씩 다시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겁니다. 지원이 입술을 꽉 깨물며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안쪽에서 슬리퍼가 마루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안쪽에서 걸쇠를 이중으로 거는 철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원이에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 대신 쇳소리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걸쇠를 한 겹 더 건 겁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지원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현관문 너머로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것, 어디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집 문턱 하나도 못 밟을 줄 알아.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제 집인데 왜 주인이 문을 못 들어갑니까? 내 집? 에이구, 웃기고 있네. 시집온 여편네가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데 친정 가서 밤을 새워?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도 제 집은 지키는 법이야. 당장 꺼져. 소금 뿌리기 전에 얼른 사라지라고. 박 여사가 현관문을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복도에 묵직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지원이 문 앞에 선 채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27통, 음성 메시지 14건, 문자 메시지 9건, 모두 어젯밤부터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지원이 음성 메시지를 하나 재생했습니다. 야, 서지원, 너 미쳤냐? 시어머니가 버젓이 눈 뜨고 계신데 며느리가 친정에서 잠을 자? 너 내일 오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다음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이 독한 년, 너 우리 민환이한테 다 일렀다.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인지 내가 확 다 까발릴 거야. 알아들어? 지원이 메시지를 멈추고 문자 목록을 열었습니다. 신우이 최유리가 보낸 문자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옳게, 엄마 진짜 뿔나셨어. 키읔키읔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평생 살지 왜 시집은 왔대? 아주 웃겨 정말.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옳게 요새 퇴근도 늦는다며? 혹시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 눈은 못 속여 히읗히읗. 지원이 화면을 꺼버리고 남편 최민환의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또 갔지만 민환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일단 당분간 친정에 좀 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대충 달래볼 테니까 일단 피해 있어. 응? 지원이 핸드폰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원이 결혼 전 7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에서 보태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서지원 석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12억 원짜리 한강뷰 아파트, 온전히 지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여사는 입주 첫날부터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아니, 민환이 이름도 같이 넣어야지. 집안의 가장 기를 살려줘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남편 이름 쏙 빼놓고 이게 무슨 경우니? 당장 이름 올려라. 공동 명의를 넣으라는 압박은 매달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박 여사는 매달 며느리의 통장에서 150만 원을 빼가며 그걸 품위유지비라고 불렀습니다. 예, 돈은 빳빳한 새 돈으로 찾아와라. 헌돈은 재수가 없단다. 박 여사는 지원을 은행 창구까지 끌고 다니며 기어코 신권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명절 때 친정에서 보내온 최고급 한우 세트는 박스째 시누이 유리의 신혼집으로 실려갔습니다. 돌아온 건 유통기한이 지난 참치 통조림으로 끓인 찌개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아끼고 또 아껴야 해. 뼈를 깎는 절약을 해야 집안이 일어서는 거야. 이런 것도 다 맛있게 먹어야 복이 오지. 박 여사는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찌개를 며느리 앞에 놓으며 태연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시누이 유리도 만만찮았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유리는 지원이 출근한 사이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지원의 수입 화장품은 어느새 빈 통만 남았고 드레스룸에 걸어둔 한정판 스카프는 유리의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남편 민아는 세후 월급 300만 원을 한 달도 안 되어 바닥을 냈습니다. 한정판 피규어를 사들이고 모바일 게임에 수십만 원씩 결제하면서도 아파트 대출 이자 한 번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식비, 공과금 전부 지원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지원이 닫힌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서늘할 만큼 고요한 눈빛만이 닫힌 철문 위에 머물렀습니다. 지원이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1층을 빠져나온 지원이 단지 앞 프랜차이즈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지원이 부동산 거래 앱을 열고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대형 공인중개사무소의 연락처가 화면에 줄줄이 떴습니다. 지원이 하나하나 전화번호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10곳, 20곳, 30곳. 지원이 첫 번째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한강 보이는 34평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 전화드렸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라 서류는 바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시세보다 딱 1억 더 싸게 내놓을게요. 대신 무조건 현금으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분만 연결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5번째 전화쯤에서 지원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사장님. 집 보러 가실 때요. 안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적인 집주인은 저니까요. 지원이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등기부등본 파일이 열려 있었고 소유자란에 서지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 여사가 안방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켜며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어젯밤 시켜 먹은 배달 음식 용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다. 박 여사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잔 따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뒤 처음 맞는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앞쪽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실소유주 서지원 씨가 집을 보러 오라고 하셔서요. 박 여사의 손이 인터폰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이 아파트 급매로 나왔거든요.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나와서 매수 희망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내부를 좀 봐야 해서요.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에요. 아무 데도 안 팔아요. 저희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왔습니다. 소유주가 서지원 씨로 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매물로 내놓으셨는데요. 박 여사가 인터폰을 꽉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강남 쪽 중개사무소인데요. 서지원 씨 아파트 실측 좀 하러 왔습니다. 현금 매수자가 오늘 중으로 결정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박 여사가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년이 진짜로. 박 여사가 더듬거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던져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겨우 지원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뚜뚜. 받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다시 눌렀습니다. 뚜뚜뚜. 또 받지 않았습니다. 야, 서지원. 전화 받아. 박 여사가 핸드폰을 쥔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3번, 4번, 5번. 10번을 넘기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번째쯤에는 음성 메시지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야, 이 못된 년아. 감히 이 집을 팔아? 네가 뭔데? 당장 매물 꺼둬.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30번째쯤에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좀 심했다.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제발 전화 좀 받아. 50번째를 넘기자 울먹임이 섞였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가 잘못했어. 응? 갱년기라 그런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거 알잖아. 그 시각 카페 창가에 앉은 지원이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숫자가 80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테이블 구석에 엎어놓았습니다. 음성 메시지함을 열어 박 여사가 남긴 메시지를 하나하나 재생했습니다. 협박, 애원, 울음이 뒤섞인 녹음 파일들을 지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 민환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매물 꺼둬. 안 그러면 이혼 사유로 삼을 거야. 지원이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갈 무렵 박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쫓아냈던 중개업자의 번호였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또? 아, 혹시 그 집에 계신 분이시죠?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현금으로 바로 매수 가능하신 분이 집을 안 보고도 계약하겠다고 하셔서 가계약금 5천만 원을 소유주 서지원 씨 계좌로 입금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축하드려야 하나, 아무튼 진행이 빠르네요. 박 여사가 전화를 끊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민아나. 박 여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환이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년이 진짜로 집을 팔아버렸어. 벌써 5천만 원이 넘어갔다고. 어떡하냐고. 가계약금이 들어갔다고? 민환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당장 막아야 해. 네가 뭐라도 해. 알았으니까 진정해. 내가 지원이한테 연락해 볼게. 민환이 전화를 끊고 지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장난하냐? 가계약금까지 받았다며? 당장 매물 꺼둬. 진짜 이혼이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안방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쫓아낸 통쾌함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이를 악물고 문자를 쳤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어제 너무 심했다. 갱년기라 그래. 다 잊자. 응? 어머니가 미안해. 집에 와서 얘기하자. 문자를 보내고 5분, 10분. 답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매물 좀 걷어줘. 응?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민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환아, 잘 들어. 그년 서재에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있을 거야. 그거 가져와. 인감도장? 그걸로 뭘 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매물을 거둘 수 있다며. 그년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위약금을 막아야지. 엄마, 그건 좀. 좀은 무슨 좀이야. 이 집을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당장 서재 뒤져. 민환이 전화를 끊고 지원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3번째 서랍 안쪽에서 인감도장 케이스와 신분증 사본이 담긴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민환이 그것을 자기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번 주말 친척 집들이 단톡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집들이 다들 오시는 거죠? 출장 뷔페 주문했으니까 빈손으로 오세요. 박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빼앗기게 생긴 마당에도 이 집들이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지원이 집에 두고 간 생활비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박 여사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2시간 뒤 지원의 핸드폰에 카드 결제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백화점 여성복 매장 87만 원, 백화점 자파 매장 63만 원, 출장 뷔페 예약금 120만 원, 식품관 선물 세트 45만 원. 지원이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 사이사이로 아까 입금된 가계약금 5천만 원 알림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지원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지원이 핸드폰을 들어 박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위약금은 친정에서 빌려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주말 집들이 전까지 매물 거두겠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박 여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와야지. 어머니가 다 잊어줄게. 뒤이어 민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잘 생각했어. 원래 내가 잘못한 거잖아. 지원이 두 사람의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주소창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거실에 설치해둔 보안용 카메라에 클라우드 저장소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지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이틀간의 녹화 영상 목록이 시간 순으로 쭉 나열됐습니다. 지원이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거실 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지원이 친정으로 떠난 바로 그날 저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 여사가 지원의 안방 드레스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석함 서랍을 거침없이 열어젖힌 박 여사가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 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여사가 두 손으로 반지를 불빛에 비춰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쇼핑백 안에 넣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쇼핑백을 내밀자 남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 여사가 돈을 세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현금을 자기 핸드백 안에 쑤셔 넣은 박 여사가 남자와 함께 현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원이 영상을 멈추고 해당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박 여사가 보석을 꺼내는 순간, 전당포 브로커에게 건네는 순간, 현금을 받는 순간, 세 장의 캡처 이미지가 바탕화면에 나란히 저장됐습니다. 지원이 다음 날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 유리였습니다. 유리가 드레스룸 안에서 선반 위에 명품 가방을 내려 어깨에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방을 이리저리 비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방 겉면에 박힌 로고가 화면 구석에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이 장면도 빠짐없이 캡처하고 영상 원본을 별도 폴더에 복사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은 지원이 커피 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 낯선 번호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만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지원아, 나야. 은행 김정수 선배. 선배, 연락 주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점에 왔거든. 지원이 등을 의자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왜요? 내 이름으로 된 대리인 위임장을 들고 와서 신용대출을 받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위임장이 영 찜찜해서 본인한테 직접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냥 가겠다고 하더라.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서류 혹시 남아있어요? 사본 떠났어. 위임장이랑 인감날인 서류 전부. 이거 내가 동의한 게 아니지? 네,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사본 지금 내 메일로 보낼게. 지원아, 이건 심각한 거야. 알지? 네. 감사합니다, 선배. 지원이 전화를 끊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민환이 작성한 대리인 위임장 사본이 첨부 파일로 와 있었습니다. 지원의 이름 옆에 지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대리일란에 최민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그 서류를 다운로드해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지원이 핸드폰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다른 번호를 찾았습니다. 중개사무소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아까 가계약금 보내주신 매수자 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매수자분이 조건이 너무 좋다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혹시 취소 의향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취소가 아니라 본계약으로 바로 넘기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중개인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본계약이요? 이렇게 빨리? 네. 잔금일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로 잡아주세요. 매수자분이 직접 오셔서 거실 실측도 하시면 좋겠고요. 토요일이면 사흘 뒤인데 매수자분이 현금이시니까 가능은 하겠네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박 여사가 친척들을 불러 집들이 파티를 여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30분 뒤 중개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매수자분 확답 주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잔금 치르고 실측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지원이 문자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원아, 토요일에 친척들 오면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거라고 말 맞춰.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면 다 용서해 줄게. 지원이 문자를 읽고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친척분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 여사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 그래야 사람이지. 토요일에 차 따르는 것도 내가 해. 알았지? 지원이 핸드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사설탐정사무소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한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당포 거래 기록을 확인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의뢰가 가능할까요? 다음 날 오후 탐정사무소에서 전당포 거래 장부 사본이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의 이름, 매각한 물품 목록, 거래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노트북 가방에 USB를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 한복판의 대형 로펌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서지원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앞에 놓인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CCTV 캡처 사진, 전당포 거래, 장부, 민환이 위조한 대리인 위임장 사본.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예물을 훔쳐서 전당포에 판 거, 이건 절도예요. 남편분이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임장을 만든 건 서류 위조고요. 둘 다 이혼 사유를 넘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의 표를 더 꺼냈습니다. 엑셀로 정리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시어머니에게 매달 드린 품위유지비 내역이에요. 매달 150만 원씩, 그리고 제 카드로 결제한 시댁 생활비 전부 정리해놨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 넘어요. 변호사가 표를 훑어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서지원 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겁니다. 절도랑 서류 위조 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넣고 동시에 빼앗긴 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두 갈래로 한꺼번에 가면 상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원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모든 서류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댁 집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시댁 친척분들이 집에 다 모여 계실 겁니다. 변호사가 지원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지원의 표정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확하게 맞춰드리죠.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로펌 건물을 나선 지원이 핸드폰을 꺼내 박 여사의 문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토요일에 차 따르는 것도 내가 해. 알았지? 지원이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혼 소장, 박 여사의 절도 고발장, 민환의 서류 위조 고발장. 세 건의 서류가 로펌의 공식 봉투 안에 나란히 담겼습니다. 지원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봉투를 비즈니스 호텔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원이 핸드폰을 들어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각에 배달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시간 지정 배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랑 받으시는 분 성함 알려주세요. 지원이 자신의 아파트 주소와 박 여사, 최민환 두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각이에요. 1분도 빠르거나 늦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드릴게요. 지원이 전화를 끊고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로펌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지원이 노트북을 열고 중개사무소에서 온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 매수자가 토요일 오후 2시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최종 확인 내용이었습니다. 잔금은 당일 현장에서 전액 처리하겠다는 문구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메일에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만 답장하고 창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가 며칠간 긁어댄 생활비 카드의 결제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원피스, 진주 목걸이, 출장 뷔페, 식품관 선물 세트, 합산 금액이 3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원이 카드 한도 변경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재 한도 500만 원이라는 숫자 아래 변경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떴습니다. 지원이 숫자 100을 입력했습니다. 100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도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이 다른 카드사 앱도 차례로 열었습니다. 민환이 게임 결제에 쓰던 카드, 유리가 몰래 번호를 외워 쓰던 카드, 세 장의 신용카드 한도가 모두 1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이 이번에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부부 공동 통장의 출금 기능을 정지시키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3번호로 변경했습니다. 민환이 매달 게임 결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통장이었습니다. 지원이 앱을 모두 닫고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아파트 안방에서 내일 입을 원피스를 옷걸이에서 꺼내 다리밑판 위에 올렸습니다. 백화점에서 87만 원을 주고 산 감색 원피스였습니다. 다리미를 천천히 밀며 박 여사가 흥에 겨운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주인공이야. 친척들이 이 집 보면 입이 떡 벌어질 거야. 다림질을 마친 박 여사가 핸드폰을 들어 지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1시까지 와. 친척들 오기 전에 차 준비해 놓고 인사할 때 무릎 꿇고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해. 알겠지? 1분 뒤 지원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박 여사가 답장을 읽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며느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친척들이 직접 봐야 앞으로 감히 딴소리를 못해. 박 여사가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고 안방 불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비즈니스 호텔 침대에 누운 지원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시댁이 그동안 빼앗아간 금액을 한 줄 한 줄 정리한 표였습니다. 품위유지비 150만 원 곱하기 48개월, 무단 카드 사용 내역, 예물 매각 추정 금액. 맨 아래 합살란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징벌적 위자료 청구액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지원이 노트북을 덮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요일 낮 12시 박 여사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출장 뷔페 직원들의 세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소고기 구이, 해산물 모듬, 과일 타워가 줄지어 올라갔습니다. 박 여사가 거울 앞에서 새 원피스 매무새를 다듬고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미나나, 넥타이 똑바로 매. 오늘 이모부랑 큰아버지도 오시거든. 미나니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리고 오늘 친척들이 집 어떻게 샀냐고 물으면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목돈 만들었다고 해. 알겠지? 근데 엄마, 그건 좀 무리하냐? 내 월급이 얼만데. 입 닥쳐. 친척들이 내 월급을 일일이 아냐? 당당하게 말하면 다 믿어. 미나니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가 안방에서 나오며 팔에 걸린 가방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전 지원의 드레스룸에서 가져온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오빠, 나 이 가방 들고 사진 좀 찍어줘. 인스타에 올릴 거야. 지금 손님들 오기 전에? 당연하지. 사람 많을 때 찍으면 배경이 지저분하잖아. 유리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앞에 서서 포즈를 잡았습니다. 미나니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큰아버지 부부, 이모부 부부, 사촌 형제들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집이 이게 뭐야, 호텔이지 호텔. 큰아버지 내외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박 여사가 양손을 모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우리 민환이가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민환이가? 대단하네, 대단해. 이 동네에 이 평수면 12억은 넘겠구만. 박 여사가 어깨를 쫙 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민환이가 능력이 좋아서 이 비싼 집을 해낸 거예요. 다 아들 하나 잘 키운 덕이죠. 민환이 친척 어르신들 사이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민환아, 잘했어. 내 또래에 이만한 집 가진 놈이 몇이나 되겠냐.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거실에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유리가 거실 한가운데서 가방을 팔에 걸고 사촌 언니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뷔페 음식이 접시 위에 수북이 담기고 와인병이 하나둘 비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친척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권하고 민환이 술잔을 돌렸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들 잔들어. 우리 여사님 만수무강하시고 민환이 앞으로 더 크게 성공하길 바라며 친척 수십 명이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딩동. 건배사가 터지기 직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 드디어 왔나 보네. 박 여사가 친척들을 향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며느리가 왔나 봐요.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온다고 했거든. 박 여사가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거만한 미소를 머금은 채 걸쇠를 풀고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철을 든 남자, 코트를 걸친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자,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든 배달원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공인중개사 한승우입니다. 이 아파트 새 매수인과 함께 왔습니다. 박 여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 집들이 중인데 뭔 중개사가 와. 중개사 한승우가 박 여사 옆을 지나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친척 수십 명이 술잔을 든 채 낯선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승우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실소유주 서지원 씨와 오늘 자로 매매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승우가 뒤따라 들어온 건장한 중년 남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쪽이 새 집주인이십니다. 오늘 거실하고 안방 크기를 직접 재러 오셨으니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큰아버지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사님, 집을 팔았다는 게 사실이야? 박 여사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우리 민환이 집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야. 새 매수인이 코트 안쪽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를 큰아버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란에 서지원이라고 적혀 있죠. 최민환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큰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떠 글씨를 읽었습니다. 이모부가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여사님, 이거 진짜 며느리 이름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 이름은 한 글자도 없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지만 큰아버지가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여사님, 아까 민환이가 능력 좋아서 집을 해냈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며느리 집이었어? 박 여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중개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무효예요.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집을 판 거라고요. 한승우가 서류철을 넘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단독명의 부동산은 소유자 본인 의사만 있으면 매매가 성립됩니다. 배우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현관에 서 있던 배달원이 헬멧을 벗고 거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서류 배달 왔습니다. 박경숙 씨, 최민환 씨 계십니까? 배달원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법무법인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배달원이 수령 확인서에 도장을 받고 현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입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새 묶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환이 어머니 옆에서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를 읽는 민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니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큰아버지가 민환의 손에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고발장, 피고발인 최민환. 아내의 인감도장을 훔쳐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아내 이름으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시도한 건에 대하여.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소장, 피고소인 박경숙. 며느리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및 명품 시계를 훔쳐 전당포에 매각한 건에 대하여. 박 여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뷔페 테이블 모서리를 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오해야. 내가 잠깐 맡아둔 거지 훔친 게 아니야. 이모부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사님, 전당포에 팔아넘긴 게 맡아둔 거야? 여기 거래 금액까지 다 적혀 있잖아. 사촌 형이 옆에서 서류를 빼들며 읽었습니다. 이혼 소장도 들어있네. 원고 서지원, 피고 최민환. 민환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여사와 민환에게 꽂혔습니다. 큰아버지가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수가 며느리 집을 내 아들이 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며느리 예물을 훔쳐 팔아먹고 아들은 아내 도장을 훔쳐 빚을 내려고 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박 여사가 바닥에 앉은 채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빠, 들어봐.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년이 그 며느리가 얼마나. 됐어. 더 듣기 싫다. 큰아버지가 손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새 매수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며 거실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집 크기를 좀 재겠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왔으니 안에 계신 분들은 짐을 빨리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매수인이 줄자를 쭉 펴며 거실 벽면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뷔페 접시와 와인잔이 널린 테이블 옆으로 줄자가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유리가 안방에서 핸드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카드가 다 막혔어. 아까 편의점에서 결제하려는데 한도 초과래. 유리가 핸드폰 화면을 박 여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카드 한도 100원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세 장 다 똑같아. 전부 100원. 이게 뭐야? 아무도 유리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외투를 집어들고 하나둘 현관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가지 마세요. 오빠, 제발 한마디만. 유리가 친척들의 등 뒤에 대고 외쳤지만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한복판 5성급 호텔 라운지에서 지원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홍차 한 잔과 3단 트레이에 올린 작은 과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중개사 한승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뷔페 음식이 엎질러진 테이블 옆에서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뒷목을 잡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민환이 소파에서 고개를 떨군 채 온몸을 떨고 있었고 친척들이 삿대질을 하며 현관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핸드폰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화면 구석에 잡혔습니다. 지원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홍차 잔을 천천히 들어올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원의 입가에 차갑고 또렷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요일 밤 반지하도 아닌 민환의 원룸에 시댁 식구 3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집들이 파티에서 쫓겨나듯 나온 뒤 갈 곳이 없었던 박 여사와 유리가 민환의 좁은 방으로 짐을 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쌓인 피규어 상자들 사이로 박 여사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가만 안 둬. 그년을 가만 안 둔다. 민환이 벽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 고소장이 날아왔다고. 시끄러워. 내가 도장을 들키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이 됐겠어? 박 여사가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유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박 여사가 유리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수가 있어? 유리가 핸드폰 화면을 두 사람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구독자가 수십만 명인 지역 대형 맘카페 메인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옳게 이야기를 풀면 돼. 시부모 집을 몰래 팔고
외간 남자랑 도망쳤다고. 자극적으로 써야 사람들이 물어. 민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면 어때? 사람들이 뭘 알아? 제목만 보고 욕하는 세상이야. 박 여사가 유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년의 직장 이름도 넣어. 어디 다니는지, 무슨 부서인지 다 써. 유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 모시던 집을 몰래 팔아버리고 외간 남자와 사라진 며느리의 실체. 제목 아래로 지원의 직장명과 부서명이 적혔습니다. 유리가 지원의 증명사진에 얇은 모자이크를 입혀 글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지? 유리가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요일 아침 그 글은 이미 댓글 수백 개를 달고 실시간 인기글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시부모를 길바닥에 내쫓다니 짐승이네. 이런 여자가 무슨 직장을 다녀? 회사에서 알면 잘리겠다. 증명사진 모자이크가 뭐야? 다 보이잖아.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지원의 회사 사옥 정문 앞에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색 원피스 위에 빨간 조끼를 걸치고 양손으로 커다란 피켓을 들어 올렸습니다. 불륜녀 폐륜 며느리 당장 해고하라는 붉은 글씨가 출근길 인파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회사에 서지원이라는 여자가 다닙니다. 시부모를 길거리에 내쫓은 폐륜녀예요. 박 여사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출근하던 직장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은 곧바로 사내 단톡방과 소셜미디어로 퍼졌습니다. 지원이 사옥 로비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맘카페에 올라온 그 사람. 회사 앞에서 시어머니가 피켓 들고 있는 거 봤어? 지원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10분 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지원 씨, 인사팀 회의실로 와주세요. 인사팀장이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지원 씨 상황은 대충 파악했어요. 지금 회사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온라인에도 글이 퍼지고 있어서요. 팀장님, 그 글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건 저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회사 이미지가 걸려 있어서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자택 대기 발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원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보안요원 2명이 정문 앞으로 나가 박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여기 사유지입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손 치워. 나는 억울한 시어머니야.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박 여사가 버둥거렸지만 보안요원들이 양팔을 잡고 인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박 여사가 도로변에서 헐떡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며느리 회사 앞에서 시위했다. 대기 발령 먹었을 거야. 이제 곧 잘릴 거다. 유리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대박. 맘카페도 완전 우리 편이야. 댓글 1000개 넘었어. 민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그러면 지원이가 겁먹고 합의하자고 하지 않을까? 박 여사가 입꼬리를 올리며 답장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조만간 무릎 꿇고 아파트 판 돈 11억을 고스란히 바칠 거다. 그날 저녁 시댁 세 식구가 민환의 원룸에 모여 배달회를 시켜놓고 캔맥주를 땄습니다. 자, 우리가 이겼어. 건배. 유리가 캔맥주를 높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환이 맥주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유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맘카페 댓글을 스크롤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올케 사생활 이야기도 궁금해하는데 내가 좀 더 써볼까?
써.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 유리가 익명 계정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평소에도 남자 동료들이랑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녔대요. 시부모한테는 생활비 한 푼 안 주면서 명품만 사모았다는 소문도 있어요. 댓글 아래로 분노한 반응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비즈니스 호텔 방안. 지원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맘카페 인기글, 회사 앞 시위 사진, 동료들이 올린 단톡방 캡처. 지원의 시선이 화면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가 단톡방에 올린 자랑글, 유리가 익명으로 단 댓글, 민환이 친정 부모님에게 보낸 협박 문자 캡처까지. 지원이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지원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폴더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CCTV 원본 영상, 전당포 거래 장부 대출 위조 서류, 그리고 오늘 새로 추가된 맘카페 허위글 캡처와 1인 시위 사진. 지원이 각 폴더를 하나씩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용 해명문 파일이 한쪽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맘카페 폭로용 게시글 초안이 그 옆에 나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단톡방에 보낼 CCTV 영상 링크도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지원이 3개의 파일을 각각 다른 창에 띄워 놓았습니다. 사내 게시판, 맘카페 글쓰기 창, 단톡방 메시지 입력칸. 3개의 전송 버튼이 화면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원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 사이로 희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대기 발령 2일차 오전 9시. 지원이 호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개의 창이 나란히 열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은 이미 어제 경찰에 접수해 놨으니 접수증명원 파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1분 뒤 메일함에 접수증명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지원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사내 게시판 글쓰기 창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명문이었습니다. 지원이 미리 작성해둔 글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최근 온라인과 회사 앞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해명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미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접수를 마쳤습니다. 아래에 경찰 접수 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기까지 동료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극적인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접수증명원 파일을 첨부하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이 다음 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맘카페 글쓰기 창이었습니다. 제목란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예물을 훔쳐 전당포에 판 증거 영상 공개합니다. 본문에는 거실 CCTV 영상 링크를 붙여 넣었습니다. 영상 아래에 캡처 사진 3장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박 여사가 드레스룸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는 장면, 전당포 브로커에게 건네는 장면, 현금 다발을 받아 세는 장면. 그 아래 2번째 사진 묶음을 추가했습니다. 민환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 위임장 사본과 은행의 반려 통지서였습니다. 사진 옆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제 이름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내려 했습니다. 은행에서 본인 확인이 안 되어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사진을 올렸습니다. 유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명품 가방 사진과 지원이 보관하고 있던 가방의 실제 구매 영수증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영수증의 구매자란에 서지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드레스룸에서 훔쳐간 가방을 본인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자랑한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건 제가 직접 구매한 영수증입니다. 지원이 글 전체를 한 번 더 훑어보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창을 열었습니다. 시댁 친척 단톡방이었습니다. 지원이 CCTV 원본 영상 파일을 첨부하고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님이 제 예물을 훔쳐 전당포에 파는 영상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2분이었습니다. 30분 뒤 맘카페 글에 댓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습니다. 잠깐 이 시어머니가 며칠 전 올케 불륜녀라고 글 올린 그 집 시어머니야? 영상 보니까 완전 범죄 아니야? 몰래 보석 꺼내서 현금 받는 거잖아. 남편이 도장 훔쳐서 대출까지? 이건 사기 아닌가? 앞에 올라온 글은 전부 거짓말이었네. 시댁이 여론 조작한 거였어. 1시간이 지나자 댓글이 500개를 넘겼습니다. 며칠 전 지원을 욕하던 댓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원래 글 쓴 사람 누구야? 신우이가 쓴 거 아니야? 허위글 작성자 신고했어. 운영자한테 IP 공개 요청 넣었다. 이 신우이 인스타 찾았다. 훔친 가방 사진이 아직도 올라와 있네. 맘카페 회원들이 유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유리의 본명, 전화번호,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사이트 주소가 댓글에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유리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욕설이 담긴 문자, 인스타그램 댓글 알림. 유리가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보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내 이름이 다 퍼졌어. 전화번호도 나왔어. 어떡해? 뭐라고? 박 여사가 유리의 핸드폰을 빼앗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맘카페 실시간 인기글 1위에 지원이 올린 폭로 글이 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당포 브로커에게 보석을 건네는 CCTV 캡처 사진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같은 날 오후 2시, 민안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박경숙 씨 계십니까? 박 여사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민안이 현관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경숙 씨,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억울한 시어머니라고. 회사 측에서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자세한 건 서에서 말씀하시죠. 경찰관이 박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가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원룸 복도로 끌려 나오는 박 여사의 모습을 이웃 주민들이 문틈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차 뒷문이 닫히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원의 원룸 안. 유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문자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유리 씨, 죄송하지만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건 사실인가요?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유리가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안이 벽에 기대서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원의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지원이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지원아, 엄마가 경찰에 잡혀갔어. 제발 한 번만 봐줘. 고소 취하해줘. 부탁이야. 민안의 목소리가 콧물 섞인 울음으로 흐물거렸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고요했습니다. 당신들이 뱉은 거짓말의 값은 법정에서 치르면 돼. 최고형이든 손해배상이든 그건 판사가 정할 일이야. 지원아, 제발. 지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원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린 해명문 아래로 동료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원 씨, 응원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경찰 접수증명원까지 첨부하시다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합니다. 30분 뒤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원 씨, 해명문과 경찰 수사 진행 상황 확인했습니다. 대기 발령 취소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출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지원이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가정법원.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서지원과 피고 최민환의 이혼을 판결합니다. 피고 최민환의 귀책 사유를 전부 인정하며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 민환이 피고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원고석에서 자리를 일으켜 판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지원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같은 주 형사법원. 박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경찰차 뒷좌석에서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법정에 들어올 때부터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경숙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벌금 1,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박 여사가 피고인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국선 변호사가 휴지를 건넸지만 박 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유리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카드사에서 보낸 연체 경고 문자가 빼곡했습니다. 유리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뒤 민환이 원룸 방바닥에 앉아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거기에 박 여사의 벌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민환의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신용불량 통보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고 매달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민환이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피규어 진열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정판 로봇, 희귀 캐릭터, 번호가 매겨진 특별판, 하나하나 모으는데 수백만 원이 들어간 것들이었습니다. 민환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진열장에서 피규어 하나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격란에 숫자를 입력하다 손이 멈췄습니다. 30만 원에 산 한정판이었지만 입력한 숫자는 12만 원이었습니다. 민환이 이를 악물고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진열장이 텅 비어갈 때마다 민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환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텅 빈 진열장 앞에 쪼그려 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같은 무렵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 안쪽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방 앞에 이삿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축축한 현관 계단을 내려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쯤 막힌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박 여사가 이삿짐 박스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유리가 좁은 방을 둘러보다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둘이 어떻게 살아? 부엌이 어디야? 부엌은 무슨 부엌? 저 구석에 가스레인지 하나 놓으면 그게 부엌이야. 나는 못 살아, 여기. 그럼 나가든지. 내가 맘카페에 그 글만 안 썼어도 이 꼴이 됐겠어? 내가 엄마가 쓰라고 했잖아. 유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여사가 이삿짐 박스를 발로 걷어차며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먼저 핸드폰 들이밀면서 맘카페에 올리자고 했지.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직장 이름도 넣으라고 했잖아.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반지하 방밖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윗집 주민이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박 여사와 유리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축축한 방 안에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의 싸움은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반지하 방 앞 골목에는 경찰 순찰차가 이틀에 한 번꼴로 멈춰 섰습니다. 유리는 카드값과 위약금을 갚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전단지, 배포 알바를 나갔습니다. 한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건물 우편함에 전단지를 꽂아 넣는 유리의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반년 전 명품 가방을 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던 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동네 마트 마감 시간에 맞춰 반값 스티커가 붙은 식품 코너 앞에 섰습니다. 마감 세일 어묵 한 봉지를 집으려는 순간 옆에 있던 노인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내가 먼저 봤어요. 뭐라고? 내가 먼저 섰는데. 박 여사가 어묵 봉지를 낚아채며 노인과 팔을 밀치고 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트 직원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어묵 봉지를 가슴에 꼭 안은 박 여사의 모습을 지나가던 손님들이 한심하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원이 회사 인사팀장 앞에 앉아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사직서입니다. 사직서? 갑자기 왜? 서지원 씨 같은 인재가 나가면 우리 팀이 큰일인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인사팀장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지원의 눈빛이 단단한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 없는 거지? 네. 후회 없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11억 원과 위자료가 들어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여행사 앱을 열고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1등석. 한 달간 횡단하는 초호화 일정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원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2주 뒤 지중해 한가운데 크루즈 갑판 위 선베드에 지원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쪽빛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며 옆 테이블에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에 친정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원아, 그 시어머니가 반지하에서 매일 딸이랑 싸운다더라.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 지원이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선베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중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샴페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지원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이없고 기가 막힌 서지원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지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감정에 휩쓸려 실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긴 현관문 앞에서 돌아섰을 때 이미 모든 판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호의가 사라졌을 때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돈으로 잔치를 벌이고 며느리의 예물을 훔쳐 현금으로 바꾸면서도 한 번도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화는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 위에 올라앉아 게임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장인 줄 알았습니다. 유리는 남의 물건을 훔쳐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으스대던 바로 그 순간 발밑에 땅이 꺼졌습니다. 그걸 꺼지게 만든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였고 복수가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을 때 조용하고 움직일 때 정확합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선의가 걷어지는 날이 곧 무너지는 날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